주식담보대출의 역습, 역발상 매집. 이번에 소개할 세력의 방식은 변칙적 패턴이라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생소할 것이다. 흔히 세력의 매집 패턴은 주가의 변동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횡보 구간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단번에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보고 빠져나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횡보 구간을 깨고 주가를 하락시켜 저점에서 매수한 후 다시 횡보하던 구간으로 주가가 회복되었을 때 매도하는 역발상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횡보 후 급등하는 패턴에만 익숙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역발상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다. 현재 주당 1,000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주가가 폭락해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 채권자가 반대 매매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채권자가 회수도 안 하고 느긋하다. 이런 경우는 10중 8구 꿍꿍이가 있는 세력주다. 주가는 한도 끝도 없이 무너져 내려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개의치 않고 더 많은 주식을 담보로 챙겨가는 것이다. 이런 미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반대 매매를 통한 원금 회수보다 더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미리 설계해 놓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차트를 무너뜨린 후 떨어진 가격에서 주식을 더 많이 사고 횡보 구간까지만 회귀시켜서 그 변동폭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이다.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전략상 메커니즘은 단순하다. 세력은 주가의 하락 기간에 반대 매매를 하지 않고 버티면서 추가로 물량을 모은다고 했다. 세력이 매집 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핵심 단계이다. 하락 구간에서 단가를 충분히 낮췄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의 횡보 구간까지만 주가를 올려도 수익을 보게 된다. 이것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해온 것과 전혀 다른 세력의 역발상이다. 소위 세력이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1,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이 되는 폭발적인 시세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주가가 잠시 아래로 꺼지고 나서 다시 1,000원으로 회귀한다는 가정을 하고 개미를 털면서 물량을 가져간 후 가볍게 본래 가격까지만 올리게 되는 것이다. 즉, 세력이 고점이 아닌 저점을 만들고 공략하는 것이다. 개미들이 반대 매매가 두려워 가진 주식을 매도하며 털고 있을 때 세력은 저점으로 매집하고 횡보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취한다. 그래서 대주주 주식담보를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세력주 가운데 이처럼 회귀하는 주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굳이 위험하게 주가를 올려치지 않아도 세력이 재미를 볼 수 있는 수익 구조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가를 더 띄우기 위해 세력들 사이에서 펄로 통하는 호재성 공시나 뉴스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의 움직임은 급등하는 경우보다 횡보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세력의 목표 주가가 높지 않고 저점에서 횡보 구간까지의 차익만 노리기 때문이다. 이렇듯 세력의 메커니즘은 다양하다. 세력의 역발상 전략을 처음 접한 투자자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개인 투자자 대다수가 세력주는 상승 방향으로만 높은 변동성을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전략 앞에서는 매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력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과 같은 내용이지만 역발상 매집 전략을 상세히 소개한 것은 기존의 생각을 과감히 개선해야 세력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력이 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꿰뚫고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세력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들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이처럼 역발상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1,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이 되는 세력주가 있는가 하면 1,000원짜리 주식을 끌어내려 500원이 되도록 설계하고 그때 매수해서 본래 가격으로 회계할 때 100% 수익을 보는 것 역시 세력주다. 단, 주의할 것은 단순히 주식담보부대출을 받은 시점보다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세력의 역발상 매집 전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